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영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양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실외체육시설 인프라를 점검하고 주민 편의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북구가 빈선 7기부터 의욕적으로 내세운 대규모 생활 SOC 조성 사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특히 시설 운영 예산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주민 수요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집중 조성한 그간의 시설 이주 복지 사업이 과연 우리 구 재정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민의 알 권리와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한 검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 운영과 어르신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기반해 지자체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북구의 경우 2024년 구정 베스트 7 설문조사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책이 상위에 선정될 만큼 체육시설 확보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생활 장르로 자리 잡은 게이트볼과 파크골프는 신체 활동을 통한 어르신 질환 예방과 의료비용 감소 효과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내 게이트볼장 14개소는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게이트볼장 3개소와 파크골프장 관리는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책과 매년 3억 원의 관리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높은 고령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북구의 생활체육시설이 타 자치구 대비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 5개 자치구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구 게이트볼장은 대부분 실외 시설로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 이용객들은 계절과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여름철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 시 시설관리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온열 질환을 비롯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반해 서구 발상 게이트볼장은 실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각막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태정한 조건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 고객 또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동구는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설비를 갖춰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구민이 이용하고 광주시가 관리하는 대규모 중해공원 게이트볼장은 그늘막이나 차각막이 없어 주민 불편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해당 장소에서 개최하는 북구청장기 대회 역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광주시의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운영을 시작하여 곧 개장 1주년을 앞둔 북구 종합운동장과 파크 골프장은 가장 최근에 조성된 시설임에도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 부족과 이용객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이 없고 특히 많이 노력함에도 주차 관련 민원이 연간 40건이 접수될 만큼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체육 명소가 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침수 피해에 취약한 영산간 하천 부지로 2023년 여름폭우로 토사 유출과 시설물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혹시 모를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구 승촌 파크 골프장, 강산구 서봉 파크 골프장 역시 하천 부지에 조성되었으나 넓은 주차 공간, 이용객 쉼터 등 편의시설과 장애인 전용 시설을 설치하여 전국 규모의 파크 골프 대회 개최 명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3년간 게이트볼장과 파크 골프장 유지보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게이트볼장의 구비 3억 1,709만 원, 파크 골프장의 시비 7억 8천만 원, 구비 4억 6,542만 원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바닥 교체와 경계석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었고 주민 편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2,400만 원으로 전체 집중 예산 중 1.5%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북구는 파크 골프장 규모를 기존 18홀에서 36홀로 확장했는데 그보다는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갖추고 주민 체육활동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한 고민이 우선됐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 자치구 대비 열악한 게이트볼장과 파크 골프장 시설 현황에 대하여 앞으로 주민 안전교육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설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은 2021년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우산 수영장을 시작으로 태봉생활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북구종합체육관, 우산생활체육관, 실외체육시설 13개소, 야외 물놀이장 2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공단은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통합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동안 전화나 방문으로 시설을 예약했던 절차상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강주시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 결과 공단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5개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북구청 역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초 위탁의 취지의 목적에서 반하여 오히려 시설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단 위탁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주차장 벽면 누수 등 4개소에 대한 관리 미흡은 지적받은 우산체육관은 시설관리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북구우산 종합체육관 종합운영관리 계획안을 살펴보았으나 시 감찰 이후 작성된 2025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시설물 관리 역시 법정 검사 중심의 전문업체 관리가 주요 내용이었고 주간 안전점검을 통해 일관되고 빈틈없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사무 위탁의 본 취지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있음에도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진행된 최근 강주시 감찰에서 위탁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문제와 위탁기관 지도감독 소홀 문제에 대한 처분 요구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SOC 사업은 문화체육 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도입하고 2019년에는 총 사업비 30조 원을 투자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주도 시설 확충 정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각 지자체에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건립 예산은 공모를 거쳐 국비, 지방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지자체가 매칭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건립 이후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전 확보는 오로지 지자체 몫이므로 개발 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사후 관리 문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북구는 민선 7, 8기 주민 수요를 반영코자 행정 동력을 집중하여 매년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문화, 체육 분야 생활 SOC 1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청장님이야 집행부 간부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한 시설들의 이용률은 타 자치구 유사 시설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은 202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분석 결과 2023년 북구문화센터는 프로그램 가동률이 합계 308일로 강주자치구 6개 문화회관 중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했음에도 연간 이용자 수는 48,979명으로 서구문화센터의 30%의 수준이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2023년 신용문화센터는 9천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136개를 운영하고 연간 이용자 수 3,04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더 적은 예산으로 연간 이용자 수 6,000명 이상을 기록한 농성, 치평, 광산생활문화센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설 조성으로 이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접근성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제고에 일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상 우용지물과 다름없습니다. 시설 활성화에 대한 고민 없이 생활 SOC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공공재원이 남발되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시설 조성보다 현재 조성된 시설들이 짓고 방치되는 주민 소외형 시설이 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 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 단위 중장기 계획을 도입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료 분석 결과 대체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시설들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시설보다 더 높은 운영 효율을 보여준 점 또한 북구가 고려해 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7, 8기 조성한 문화, 체육 분야 생활 SOC 시설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시설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자립도란 지자체가 외부 원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북구 재정 자립도는 2020년 13.8%에서 2024년 13.3%로 하락했으며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21.3%인 것과 비교해 북구는 줄곧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국비를 선점하는 등 총 1,400억이 넘는 대규모 생활 SOC 사업 예산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3.3%에 불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12개소를 건립을 위해 5년간 구비 38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건립 이후 100% 구비로만 충당하여야 하는 운영예산은 2024년 22억 1,450만 원에서 2025년 26억 7,2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재정 부실 위험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시설 건립과 동시에 시설 운영 업무를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현재 86명의 인력을 운영하며 관리조직 역시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지침에서 지금까지는 당장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미래 재정 건전성을 본격 점검해야 한다며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 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 생활 SOC 확충 전략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중장기 의무 지출을 어떻게 추계하고 효율화할 것인지 재정 부담을 주민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 SOC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는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 SOC 단위 사업을 인근 지역의 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통해 총 사업비를 키워 민간 사업자와 생활 SOC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상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부속 사업을 활용하여 생활 SOC에 주차장, 매점, 자판기, 식당 등을 유치하고 운영수익금은 북구청과 사업 시행자가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간 투자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교와 도서관에 주차장과 매점 등을 유치해 사업 시행자와 수익을 분배한 사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시설 다량 건립으로 관리 조직 비대와 문제와 운영비 부담이 우리 구 재정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현재 및 향후 3개년 예상 운영비와 수익금 추계 현황과 수익 모델 다변화 및 구 운영비 부담 완화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내 실외 체육시설 인프라를 점검하고 주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문화체육시설이 건립 이후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이 주민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민 곁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북구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오늘은 정상용 의원님, 한양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상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의 5.18 애국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공식 입장, 한양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구 대비 열악한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시설 관련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강 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님 의원님께서 타 자치구 대비 열악한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시설 관련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재원과 예비군 훈련 지원 등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에 힘써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층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해 게이트볼장 14개소와 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민선 7기부터 또 지난 8기에 23년과 24년에 걸쳐 전 구장에 대해서 인조 잔디 및 경계석 교체를 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게이트볼장 주 이용층이 노령 인구임을 감안하면 여름철 직사 광산을 차단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자치구 운영 사례들을 참고하고 게이트 볼장별로 현황 및 수요를 검토한 후에 필요시에 그늘막 등 설치를 통해서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해공원 게이트 볼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파크 골프장 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파크 골프장은 광주광역시 내 10개 구장 중 세 번째로 36홀을 규모를 갖췄으며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6홀과 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175면을 비롯해서 그늘막 8개, 의자 50개, 먼지 트랙이 4대 등을 연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휴장 기간 동안 잔디 보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늘막 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보자 교육용 연습장 4개소를 추가 조성 중으로 파크 골프 입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 파크 골프장에 위치한 부지는 영산강의 국가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천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한양님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 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위탁기관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효율성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 및 조치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북구 종합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6개소와 북구 파크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12개소로 총 18개소이며 위탁 이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용률 증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연평균 이용자 수가 2023년 27,446명에서 2024년 35,598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법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자체 점검과 분기별 정기 점검 등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며 매년 전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익 및 비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연간 자체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단 내 비용 절감을 위해 예방관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시설물 예방점검, 자체 수선, 환경정비 등 1,293건을 수행하여
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4년에는 1,797건을 수행하여 1억 2,6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한양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4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감찰 결과 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감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 규칙에 따라 2024년 10월 22일부터 56일간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21년부터 24년까지 우리구가 관리한 공공체육시설 중 간이시설 제외하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가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반기별로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태봉생활체육관 등 6개소에 대해 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의 기거실 내 적치물 정리, 우산생활체육관의 천장 소방 감지기 파손 교체 등 미흡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 완료하였고 우산생활체육관 EPS 블록 하자건은 현재 공사부서와 시공사 간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판정에 따라 보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일부 시설에서 특정 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이 미이행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 2월 중 전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화기 위치, 안내표지 미부착 4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스템 입력관리, 정기점검 이행 여부, 안전교육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및 재난안전훈련의 이행 여부를 위탁기관의 내부 감사 항목에 포함시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민선 7, 8기 문화체육 분야 생활레소시 시설 조성 사업 관련 문화체육 분야 생활레소시 시설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와 시설 활성화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 분야의 생활레소시 시설은 북구문화센터를 비롯한 12개 시설로 2024년 기준 연 12만 6,154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체육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우수 장애인 시설로 선정된 반다비 체육센터와 2년 연속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북구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 중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시설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구문화센터의 연간
이용자 수가 타 시설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센터 내 입지한 양산 도서관의 프로그램 이용실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생활문화센터는 아파트, 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학생과 학부모, 직장인 이용이 어려운 평일 주간 시간대 이용률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검토하여 시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운영 시간 유연화와 시설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별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방안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화체육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체육회,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적 물적 인프라를 연계하여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치위원회와 이용객 및 공단으로 구성된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은둔형 애토리 지원센터 등 3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은둔형 애토리, 지역 내 노숙시민, 사회복지 준비 청년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 동아리 등 지역 커뮤니티 기반 운영 확대입니다. 직장인 동호회 활성화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통한 공간 활성화 및 주민의 주체적인 생활문화 형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의 주간 및 야간 운영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공간 지원, 생활문화 동아리 형성 지원,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주민 동아리 육성을 위해 각 생활문화센터별로 공모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과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보 방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초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투명한 시설 운영과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객 의견을 수렴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NS 활용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홍보 등 주민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조직 개편을 통한 홍보팀 신설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끊임없는 시설 개선 및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권 내에서 문화체육복지 여가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및 향후 3년간 예상 운영비와 수익금 추계 현황과 수익 모델 다변화 및 운영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12개 시설의 2025년 운영비는 26억 7,200만 원으로 시설의 규모와 비례하는 고정비용 성격이 강한 예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 규모가 증가되지 않을 경우 운영비는 물가 상승률 인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률 2% 적용 시 2026년 27억 2,700만 원, 27년 27억 8,100만 원, 28년 28억 3,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의 수익금은 대관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현재 시설물 기준 프로그램 활성화와 회원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큼 소폭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5년 예상 수익금 13억 1천만 원 기준으로 자연 증가분 2% 적용 시 26년 13억 3,700만 원, 27년 13억 6,300만 원, 28년 13억 9,1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모델 다변화 및 구운영비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 조직의 비대화 문제와 운영비 부담은 구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구조개혁과 재무 건전성 확보의 두 가지 축을 중점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2026년 공단의 정기 조직 진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단 전반의 조직 진단을 통해 도출된 중복 기능 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설 간 정원 조정 등을 검토하여 공단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 분야 공모사업 발굴을 확대해 가겠으며 시설 주변 여건, 정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공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가겠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인턴 제도 등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자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설물 예방 관리로 수선 유지비와 지급 수수료를 최소화하며 태양광 발전 및 폐수열 해수기 등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과 수익 모델 다변화 및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주민 곁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의 발전적 제안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앞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청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영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양님 의원입니다. 이번 구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답변서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문인구청장은 타 자치구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 광주광역시에 관리하고 있는 중해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에 대해 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에 북구청에 빠른 조치를 촉구드리며 향후 추진 사항을 함께 보고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또한 북구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부지가 국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남구 성촌 파크골프장과 강상구 서봉 파크골프장 역시 각각 국가 하천인 영산강, 항룡강 하천 부지에 위치하여 동일한 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례를 참고해 북구 파크골프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관리위탁 관련입니다. 이승민 문화국장은 공단에서 체육시설 총 18개소를 위탁한 이후 달성한 주요 성과로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공단 자체 예방관리반 운영을 통한 시설물 예방점검 추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전의 결함이 발생하고 미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는 것은 43만 북구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모습에는 부진한 점을 일깨워줍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공단은 시설 안전관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북구청 또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히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생활 SOC 시설 활성화 제고 방안입니다. 나기백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북구문화센터와 신용문화센터의 이용자 수가 저조한 이유로 각각 프로그램실 규모 제약과 평일 주간 시간대 이용 한계를 언급하셨습니다. 북구문화센터가 북구문화예술 향유와 교육 거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는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공연 전시에 집중된 북구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주민 중심의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가 아파트 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평일 주간 시간대 주민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북구만의 특수한 여건이 아닌 모든 생활문화센터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므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운영시간 유연화를 통해 더욱더 많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SOC 시설 운영비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방안을 제안드렸으나 나기백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조직의 정기 진단을 통한 구조 개혁과 자체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내세우며 공단 내부의 결단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 시설 1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시설 조성 관리 및 구재정 책임 주체인 문인구청장과 집행기관에서 더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6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는 우리 북구가 규모의 경제로만 따지면 겉으로는 부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복지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재정 자립도 향상은 더디기만 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공공시설 효율화 달성을 위한 눈에 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구 생활 SOC 장기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동료분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